민족 중흥의 길 박정희. 본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하신 원본으로 편의상 5내지 6분 분량으로 나누어 내용과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박정희 대통령 저서 모든 내용을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3장 새마을운동과 국가건설, 가난의 멍에를 벗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부존자원은 북한에 편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하의 공급시설도 주로 북한에 치중되었고, 따라서 해방 직후의 국토 분단은 전통적인 농촌 사회를 기반하고 있던 남북 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빈약한 산업시설마저 6.25 전란의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그 후의 거듭된 정치 불안과 혼란 속에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가난과 태폐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에 못지않게 우리 농민들의 정신 자세에도 문제가 있었다. 금세기 들어와 우리 민족이 겪은 연이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많은 농민들이 자포자기와 체념에 빠져 전통사회의 여러 가지 낡은 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다. 우리는 농사를 천하의 대부이라고 하면서도 천재는 불가항력이라고 믿은 나머지 우리 농토를 자연의 변덕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끄럽게도 끊임없는 천재와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왔다. 더구나 우리 농민들은 쌀과 보리가 거의 유일한 농작물인 것처럼 조상대대로 물려온 해맑은 경영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고, 새로운 작물이나 종자나 기술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마저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해서 자연과 환경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진취적인 용기와 자세가 극히 부족했던 것이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우리 농촌의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공업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농촌 개발의 동력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물론 부존자원도 없고 이렇다 할 경험이나 자본이나 기술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근대 산업을 육성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한가하게 탁산 공론을 하고 있거나 또는 모든 여건이 저절로 성숙되기를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기적은 행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하고야 말겠다는 인간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진다. 경제 발전은 결국 사람이 시작해서 사람이 끝내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창조적인 문화, 민족의 전통이 있었고, 또한 우수한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었다. 이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 가운데 강력한 자립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하면 된다는 자신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지와 자신을 일깨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구체적인 노력의 표현이 바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기본 목표는 경제의 자주적 성장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었다. 그것은 실로 범국민적인 개발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적 의지를 통일, 집약시키려는 하나의 명백한 개발의 청사진이었다. 이로써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이 땅에 근대화의 고등을 울리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6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은 당초 무리와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한 수출 중심의 공업화의 길은 당시 우리 형편으로서는 무척 대담하면서도
또한 가장 합리적인 근대화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농촌이나 도시가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로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결국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국내 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일한 성장 잠재력인 풍부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역점을 둔 외형적인 개발 전략이 유일한 활로였던 것이다. 자본과 기술이 미약했던 우리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외국에서 빌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 외자의 도입은 한때 차관 망국이라는 극언이 나올 정도로 국내의 일부에서 거센 반대도 부딪히기도 했으나 그것이 우리 경제 개발과 수출 지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의 해외 판로가 확보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영 방법과 기술의 도입이 촉진되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짧은 시간 안에 이를 터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수출은 매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청소년들이 생산의 역군으로 흡수되었고 그 결과 소득이 꾸준히 증대되어 전례 없는 고도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드디어 미작 중심이 가난한 농업국에서 수출 중심의 근대산업 국가로 우리의 경제개발 계획이 착착 진행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과 의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하면 된다는 자신이 널리 퍼져나게 되었다. 이것은 실로 60년대에 우리가 이룩한 가장 큰 무형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점차 농촌을 근대화시킬 여력이 축적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에 따라 축적된 자본과 기술 및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농촌 근대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 투자와 지원을 매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가뭄과 홍수의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리 및 관계 시설을 늘리는 한편 값싼 화학비료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 비료 공장을 건설을 서둘렀고 새로운 영농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인원과 제도의 확충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